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초간호 네 번째 기출 예상 문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도 이제 남지 않았네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1번 볼게요. 협심증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협심증 환자의 약 니트로글리세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투여하는 방법은 뭘까요? 혀 밑으로 투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화 투여라고 해요. 1번 근육주사, 2번 피내주사, 3번 피하주사, 4번 설화 투여, 5번 직장 투여 그랬는데 설화 투여 4번 답 되겠고요. 근육주사는 이제 보통 엉덩이 쪽 둔근 중에서도 중둔근에 많이 맞죠. 그쵸? 바늘은 한 90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피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약물 흡수가 상당히 느리다 그랬어요. 상당히 느리다라고 했고요. 그쵸? 그러니까 피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항생제라든가 약물 반응 검사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피 그 밑에 피하 조직에 넣는 주사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제 예방 접종 시에 피하 주사 많이 맞고 그쵸? 헤파린이라든가 인슐린 주사 맞을 때 피하 주사 맞는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45도 각도로 들어가고요. 네. 우리가 이제 설화 투여를 하게 되면 니트로글리세린 그쵸? 이제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 구강 점막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그 구강 점막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심장에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제 얘가 혈관을 이완시키면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그 심적인 부담이 심장의 부담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장 쪽의 그 순환을 좋게 한다. 그랬습니다. 답은 4번 설화투여 니트로글리세린 알고 계셔야 되고요. 2번 정시 부위는 월경을 5월 20일에 시작해서 25일에 끝났다. 자, 분만 예정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며칠에 끝났다. 자, 끝난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 첫날, 마지막 월경 시작 첫날이 중요해요. 그래서 5월 20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수에 9를 더하거나 아니면 빼기 3을 하던가, 그쵸? 일수에는 7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일수부터 하면 20일에다 7을 더하면 27일로 끝나게 되겠고 5월이었는데 9를 더하면 14월이죠. 14월은 없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빼기 3을 하라 그랬어요. 빼기 3을 하면서 해를 한 해 올리라 그랬거든요. 5에서 빼기 3 하면 2월이 되겠어요. 그럼 2월 27일인데 해를 다음 해로 올리라 그랬어요. 1년 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답은 2번 다음에 2월 27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2도 안면 화상이에요. 우리가 1도, 2도, 3도 이렇게 배웠죠. 우선적인 조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2도 안면 화상이다. 자, 2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수포성 화상이다 그랬고요. 그쵸? 자, 1도는 홍반성 화상이다. 불긋불긋하고요. 3도는 이제 괴사성 화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수포도 지금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안면 화상이다. 안면, 얼굴 쪽이다. 그랬을 땐 뭐를 볼까요? 1번 인공호흡 하는 걸까요? 우선적인 게 뭘까? 2번 기도 확보, 3번 흉부 압박, 4번 멸균 드레싱인가요? 5번 수액 준비하는 게 우선인가요? 뭔가요? 자, 호흡이죠, 호흡. 숨 쉬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먼저 우선적인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확보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그쵸? 그게 아니고서는 뭐 또 찬물에 화상 부위를 담근다라든가 그쵸? 물집은 터트리지 말아라. 수포를 터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뭐 화상 연고라든가 이런 연고들은 열발 그 방출이 안 되니까 화상 연고라든가 이런 건 바르지 말자. 이런 것들도 그 외에 조치가 되겠는데 기도 확보가 최고로 중요하다. 안면 화상일 때.
얼굴 쪽일 때. 자, 4번. 출생 후 신생아에게 1% 테트라사이클린을 점안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1% 테트라사이클린은 뭔가요? 1번 사시를 예방하기 위함인가요? 사시는 그 두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약인가? 2번 복시 예방. 그러니까 사물이 뭐 두 개로 뭐 보이고 하는 거? 그건가? 백내장을 예방하는 것인가? 3번의 백내장인가? 4번의 망막증인가? 5번의 임균성 안염 예방인가? 뭔가요?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 예방이겠죠? 답은 5번 신생아 임균성 안염 예방이에요. 이 1% 테트라사이클린 말고도 쓸 수 있는 것들은 0.5% 뭐예요? 에리스로마이신 안염고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1% 질사는 용액. 네, 요즘 잘 쓰진 않지만 AGNO3 시험에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질사는 용액에다가 생리식염수 한두 방울 세척해준다. 그쵸? 자, 이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크레데시 점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레데시 점안법. 자, 요렇게 요런 것들 넣어줄 수가 있다. 여기서는 테트라사이클린은 신생아 임균성 안염약이다. 예방약이다. 5번. 환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업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업무가 뭔가? 1번 외래 방문 날짜를 알려주는 거죠. 외래 오세요라고 하는 건 이거는 퇴원할 때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2번 병실 안내 및 규칙을 설명해 준다. 요거 맞죠? 입원했을 때 병실 안내하고 병원 규칙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 맞아요. 3번 귀중품은 간호사에게 보관한다. 자, 귀중품은 이제 뭐 보호자가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가져가시는 게 좋겠어요. 4번 치료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이건 치료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의사의 일입니다. 5번 필요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자, 이것도 퇴원 시의 이야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병실 안내 규칙 설명 2번 시에. 자, 6번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들을 모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그랬네요.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들을 모을 거래요. 자, 자,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환자라고 하면 이제 우심방, 그쵸?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복강이라든가 하지 쪽에서는 뭐예요? 요거는 하대정맥이라 그랬잖아요. 하대정맥. 자, 하대정맥을 통해서 오심방으로 오고 또 상지 쪽에서는 뭐예요? 상대정맥이라 그랬죠. 상대정맥. 해서 결국 상대정맥, 하대정맥이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피가. 그 다음에 우심방, 우심실 거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폐로. 폐로 갔다가 폐로 갈 때는 요 가는 그 심장에서 폐까지 가는 혈관은 뭐예요? 폐 뭐예요? 동맥이겠죠. 이 지금 폐 동맥 안에 지금 정맥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와요? 어디를 통해서? 폐 정맥을 통해서. 폐 정맥에는 동맥피 있다고 했고요. 자,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대동맥으로 뻗치겠죠. 대동맥으로 뿜어져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을 돌고 다시 하대정맥, 상대정맥 한꺼번에 우리가 대정맥이라고 할게요. 대정맥, 오심방, 오심실,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다시 온몸.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될 건데, 자, 여기선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 모아서 오심방으로 들어온다 했으니까 아래쪽에서 모았으니까 2번에 하대정맥 되겠어요. 자, 7번 성인 심폐소생술 물어보는데요. 자, 옳은 것은 1번 검상돌기 부위를 압박한다. 자, 검상돌기 부위는 압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흉골 있고 그 밑에 이제 검상돌기가 있고, 그쵸? 이 늑골이 옆에 양쪽에 있는데요. 이 흉골의 절반 아래쪽 절반을 누르라고 했기 때문에 검상돌기 부위를 압박한다는 말은 틀렸죠. 예, 흉골 아래쪽을 눌러야 되는 거고. 2번 가슴 부위를 5cm 깊이로 압박한다. 자, 이거는 맞죠? 예, 이 정도 압박해요. 자, 3번 분당 60에서 80회. 이거 너무 늦어요. 분당 엄청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120회가 나올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평균
그 맥박수는 정상 맥박수는 60에서 100회예요. 그쵸? 분당.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심폐소생술 할 때 분당 100에서 120회 요 속도로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4번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도록 하여 자 손가락 끝이 닿지 않고요. 자 손두덩 그러니까 손바닥 쪽 있죠? 손두덩이라고 하는 손바닥이 닿는 거고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압박한다. 자,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팔을 직각으로 만들죠. 팔을 직각으로 만들죠. 이렇게 팔을 직각으로. 이게 팔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습니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2가 아니라 30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가슴 부위 5cm 깊이로 압박. 8번 아기의 맥박이 지금 140이고요. 우리 아기가 호흡이 30인 신생아래요. 자, 이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지금 1번 선천성 질환이 의심이 되므로 검사해 본다. 2번 감염 증상이므로 항생제 투여해야 되나? 자, 3번 정상이므로 그대로 두면 될까요? 4번 유전적 체중 감소를 의심해 본다. 뭐 체중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5번 두 개는 출혈의 증상이므로 관찰해 본다 그랬는데 자, 우리 신생아 맥박이 140이면은 신생아 맥박은 분당 120에서 140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끝자락인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32회다. 호흡은 30에서 60회니까 32회면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사실 뭐 우리가 태아일 때는 120에서 160회라고 그랬어요. 그쵸? 태아 뱃속에 있었을 때는 심박동수가 120에서 160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120에서 신생아는 120에서 140회라고 했지만은 뭐 140회 뭐 145회 이런 거 큰 문제가 사실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론적으로도 딱 맞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3번 정상임으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다. 자, 9번 빈혈이 심한 환자가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검은색 변이 나왔다고 한다. 간호조무사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철분제를 복용하면은 검은색 변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철분제가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철분제를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나 2번 대변 검사해야 합니다. 3번 대장 검사해야 합니다. 4번 철분제를 먹어서 그런 거니 괜찮습니다. 4번이 맞죠? 예, 5번 금식하면 안전됩니다. 4번 별 문제 없습니다. 철분제 먹어서 그런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철분제는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이런 비타민 C와 같이 이제 액상으로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이제 흡수가 좋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빨아먹어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10번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학생이 쓰러졌어요. 자, 일사병으로 추측이 된 이 환자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제가 이제 일사병이면 고온의 그 직사광선에서 자, 쓰러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운동장에서 무슨 조회 같은 걸 엄청 많이 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많이 툭툭 쓰러졌었어요.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는데 요럴 때 가장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단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큰 나무 밑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진 곳으로 시원한 곳으로 이제 옮겨야 돼요. 지금 이 그 고온의 장소에 계속 두는 거가 안 되겠죠. 지금 일사병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건 뭐예요? 뭐, 사실은 뭐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그쵸? 예, 뭐 부채질 해주고, 선풍기 틀어주고, 그 다음에 뭐, 물 주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장소를 옮겨야 돼요. 어디로? 자, 2번.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안정시킨다. 이게 답이겠죠? 1번은 식염수로 간장시킨다. 2번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안정시킨다. 3번 얼음물 마사지. 4번 90% 알코올로 마사지. 5번 20도씨 미온수로 마사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안정시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다. 이 일사병일 때 땀 나요? 네, 땀이 나죠. 네, 땀이 나요. 너무 더워서 땀이 나요. 아직
뭐 땀이 안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가 망가진 거는 없어요.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 작동을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열사병으로 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땀도 안 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사병에서는 땀이 나니까 피부는 어때요? 피부는 축축하고 뭐 차갑고 하겠습니다. 11번 랑게르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알파세포에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그랬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인슐린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랑게르한스섬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랑게르한스섬 중에서도 알파세포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있었고, 그쵸? 베타세포에서는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 글루카곤이 답이겠고요. 2번은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겠고요. 성장 호르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나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였죠. 예, 성장 촉진시키고 뼈 형성시키는 그런 호르몬이었어요. 자, 항이뇨 호르몬 4번의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었어요. 옥시토신과 함께. 그쵸? 이뇨를 막는 호르몬. 코르티졸은 이거는 이제 코르티코이드 랑 같은 말이에요.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하고 이거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였고요.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알도스테론도 있었고, 그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부르는 것.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안드로겐. 있었어요. 남성화 시키는 안드로겐 호르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르티졸은 뭐 혈당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고,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좋지 않다. 자, 11번의 답은 뭐예요? 혈당 높이는 호르몬 1번 글루카곤이다. 12번 38조 된 임산부가 파막이 된 지 이제 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얘기가 38조면요. 말기인데 파막이 된 지 지금 파막이 됐네요. 양수가 터졌단 얘기예요. 지금 양막이 터졌단 얘기예요. 양수가 좀 나았을 거예요. 2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근데 파막이 되고 24시간 이상 지연되면 안 되는데요. 자, 근데 이럴 때 위험한 증상은 뭐냐면 파막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파막이 된 그 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균이 침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감염의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한 증상은 1번 빈뇨냐, 2번 태동 감소냐, 3번 체중 감소냐, 4번 자궁 내 감염이냐, 5번 태아 하관감이냐. 답은 4번 자궁 내 감염이 되겠죠. 13번 임신 중기에서 말기까지 체중 증가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임신 중기에서 말기까지의 체중 증가. 자, 체중 증가는 우리가 한 뭐 3개월까지는 별로 티도 사실 나지 않아요. 그래서 토탈 한 1.5kg 정도 증가한다. 예, 그렇게 말을 했었고, 본격적인 실질적인 그런 체중 증가는 4개월부터인데, 자, 4개월부터는 한 달에 1.5에서 2kg 정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주당을 물어보니까 주당을 하면은 1번 100에서 150g 주당, 2번 주에 200에서 250, 3번 400에서 450g, 4번 700에서 750g이냐, 5번 주당 900에서 1000g이냐. 그러니까 매달 1.5에서 2kg니까요. 이제 주당으로 따지면은 그냥 이제 대충 말하면 400에서 한 500g 사이를 찾으면 되니까 답은 3번 400에서 450g 요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14번 형태나 색깔, 모양 등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설진이 포함되는 것은 그랬네요. 자, 설진은 혀를 보는 거예요. 혀 상태를 체크하는 건데요. 혀가 뭐 이제 뭐 비위의 기능과 뭐 관련이 있어서 비위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뭐 그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관찰한다라는 거죠. 이 설진도 이제 혀를 관찰하는 건데 이 관찰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바라볼 망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망진이라 그래요. 망진. 그래서 1번의 맥진 아니죠. 맥진은 우리가 이제 맥을 짚는다. 진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의 문진, 요 한자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문진은 이제 들을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자, 3번의 문진은 이거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질문을 한다라는 거고. 자, 4번의 망진은 이제 바라본다, 관찰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관찰하는 건 망진이라고 한다. 5번의 절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맥진도 어떻게 보면은 절진에 포함이 되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을 촉진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다 절진에 해당이 되겠어요. 15번. 뜸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뜸, 구법이라고 하는데 뜸을 뜰 때 1번 마비 환자는 감각 소실로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2번 임신부 복부에 뜸 뜨면 안 되겠죠. 자, 3번 뜸의 약효를 위해서 연기가 나더라도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 환기 잘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4번 큰 수포는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 우리가 그 큰 수포가 나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주사기로 뽑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터뜨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사기로 뽑아내고 소독약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 4번도 틀렸고, 5번 복부에서 등 쪽의 순서로 뜸을 놓는다. 자, 뜸을 놓을 때 등에서 복부 쪽으로라 그랬어요. 등에서 배 쪽으로. 그래서 이 말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 마비 환자는 감각 소실이 있어서 조심하자. 화상 조심하자. 16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흰죽, 두부, 곱게 간 고기, 달걀찜.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1번 경식. 자, 경식은 경식은 이제 다진 거죠. 반찬을 이렇게 다진 것.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되기 쉽게 다진 거. 이런 건 경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2번에 유동식. 유동식은, 많이 나오는 건데, 미음이라든가, 그쵸? 두유, 이런 것들은 다 유동식이 되겠죠? 자, 4번에 연식이 죽이에요, 죽. 부드럽게 먹는 흰죽, 두부, 곱게 간 고기, 달걀찜 이런 것들이 연식이 되겠고요. 4번에 일반식은 이제 우리가 뭐 큰 문제 없이 먹는 일반식 얘기하겠어요. 고형식. 5번에 맑은 유동식은 조금 더 유동식 중에서도 이제 물 있는 종류. 이거는 뭐 즙이라든가 과일즙수 이런 것들은 맑은 유동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흰죽 두부 요거 이런 것들은 뭐다? 3번의 연식이다 그랬어요. 자, 연식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나왔던 것들은 이제 카스테라라든가, 그쵸? 연식 부드럽죠. 익은 바나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또 뭐 가자미찜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자미찜. 자, 17번 진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진짜 진통이 진진통이죠. 가짜 진통은 가진통이에요. 그쵸? 자, 1번 자궁 경관이 개대되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진진통이라면 경관이 개대가 있습니다. 2번 통증의 강도의 변화가 없다. 자, 변화가 있지요. 변화가 있어요. 3번 통증의 간격이 불규칙하다. 자, 규칙적이죠. 불규칙한 거는 가진통이에요. 그리고 4번 걸어다니면 통증이 완화된다. 자, 걸어다니면 자궁수축이 더 잘 돼서 더 통증이 오지요. 자, 이 완화된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진통이에요. 5번 진통이 허리에서 복부로 진행된다. 이렇게 방사되는 거 요게 진진통의 증상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진통이 허리에서 복부로 진행된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통증의 간격이 우리가 규칙적이라 그랬어요. 진통이. 그쵸? 아까보다 그 다음 번이 점점 더 아플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간격은 점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쵸? 네. 강도는 점점 세질 거고요. 자, 그런 규칙성이 있고요. 18번
간성 혼수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고염, 2번 저단백, 3번 저열량, 4번 저비타민, 5번 저탄수화물 그랬는데 간성 혼수. 우리가 그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이제 가장 거의 마지막에는 이제 간성 혼수, 간성 뇌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모니아 수치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백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지금 분해될 때 분해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지금 간이 이 암모니아를 해독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저단백 시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분만 후 3일이 지난 산모가 38.2도의 열과 오로에서 악취가 나요. 자, 지금 열이 나고 있고요. 자, 분비물 오로에서 지금 악취가 나고 복부 통증이 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염증이 있네요. 감염된 상황이네요. 취할 수 있는 체위를 여기서 물어봐요. 체위. 1번 앙화이 이거 똑바로 누워있는 거죠. 2번 쇠석이는 절석이라 그래서 뭐 산부인과 체위가 되겠고요. 그쵸? 3번의 심스 체위는 우리가 이제 관장할 때 체위가 되겠고 4번의 파울러시 체위는 이렇게 좌위를 얘기하는 거고 5번의 트렌델렌버그는 이제 쇼크 체위로 다리를 올리는 체위가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오로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 오로를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체위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러시 체위가 제일 낫겠어요. 답은 4번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 좌위. 20번 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개입발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한번 여기다 조금 그려볼까요? 이 견치 보면 앞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자, 이게 4개는 절치라고 하겠죠. 앞니 4개. 그 다음에 여기 개입발인 견치가 있어요. 견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구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큰 거 대구치가 있겠어요. 네, 이쪽도 우리가 이제 상황만 그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소구치, 이거는 대구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앙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제 하악도 있는데 하지는 않겠고 하악에도 이렇게 있겠어요. 견치가. 자 보면 1번 교환면이 넓다. 교환면이 넓은 거는 아마 구치 중에서도 이 대구치 쪽이 교환면이 넓겠죠. 그쵸? 이렇게 닿는 면이 교환면이 넓어서 음식물을 잘 분쇄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견치는 교환면이 이렇게 뾰족해서 넓지 않아요. 2번 치아 앞면에 있는 것은 절치죠.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예, 위에 2개, 아래 2개, 견치. 맞아요. 4번 가장 늦게 나온다. 가장 늦게 나오는 거는 이제 18세 제3 대구치. 사랑니가 제일 늦게 나오겠죠? 우리가 지치라고 불렀던 거. 자, 5번 24개월 이후에 나온다. 이게 상악하고 하악은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하악이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 하악은 이제 10살 때 나오고, 그쵸? 이 상악은 12살 때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24개월 이후에 맹출된다는 얘기는 틀렸어요. 그럼 답은 3번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화이팅 하세요.